안녕하세요, 국토대장입니다. 오늘 임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지금 조그맣게 강의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분들도 좀 많이들 물어보세요. 국대님은 도대체 뭘 보고 오세요? 아니면 어떤 지역을 가세요? 어떻게 지역을 선정하세요? 등등 많이 물어보는 것들 10가지 정도 제가 뽑았어요. 그래서 한번 좀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가 임장 가기 전에 조사해야 할 리스트가 무엇이 있을까요? 라고 질문 주셨어요. 일단은 이거는 제가 이렇게 띄워놨죠. 사전조사 리스트를 만들었었고요. 거기 보시면 제가 뭐 소분류 해놓고 대분류, 소분류, 체크사항, 그리고 배점 같은 것도 해놨고요. 거기에 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내용들 적어놨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투자로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입지 여건들을 좀 많이 보고요. 그 중에서도 교통, 교육, 편의시설 쪽으로 좀 많이 보고 유해시설도 좀 많이 봐요. 그냥 반경에 약간 소각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주변에 술집, 유흥주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. 정말 좋은 아파트고 피가 얼마 안 붙었는데 그 옆에가 바로 모텔이야. 그러면 조금 그렇겠죠. 아이들 키우기가 좀 힘들고.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이 공용 부분에서는 주차장 같은 걸 좀 봐요.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지만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는데 돌아 나올 수 없거나 아니면 주차 대수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중 주차가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까지 꼭 내려가 봐요. 주차장에 내려갔을 때 또 뭘까지 볼 수 있냐면 차들의 종류도 좀 보는 편이에요. 차들의 종류를 좀 많이 보다 보면 그 아파트의 소득 수준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놀이터라던가 뭐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도 가끔씩 좀 잘 보고요.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구조는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에요.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내가 실거주를 할 게 아니라 투자로 할 거기 때문에 보통이 이제 그 안에 약간 좀 안 좋은 것들이 있더라도 뭐 누수라든가 결로가 있더라도 특약사항에 적으면 되거든요. 그냥 뭐 특약사항이 누수 결로가 있을 때는 매도인이 그거를 좀 처리하고 간다.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진짜 자지구리한 뭐 그런 것들 아니고서야 잠깐 그냥 보는 편. 근데 투자로서는 그런 것들 많이 보지 않는다 깊게 이렇게 보지 않는 편이어서 그래도 아파트를 하나 고를 때는 좀 보는 편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외부를 좀 많이 봐요. 왜냐면 내부는 인테리어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지만 외부 같은 경우에는 바꾸기가 좀 힘들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사전조사 리스트는 제가 저희 링크 아래쪽에 첨부 파일로 넣어 놓을게요. 그리고 가져가셔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, 임장을 할 때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 게 좋나요? 라고 물어보셨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뭐 1급지라고 해요. 제일 좋은 대장의 뭐 그런 동네들을 아파트 가격 순으로도 있고요. 아까 보여드렸던 입지, 교통, 교육, 환경, 뭐 유해시설 이런 것들이 제일 좋은 지역이 있어요. 뭐 서울에선 강남이 있고요. 대전에서는 뭐 유성구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서구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런 것들 위주로 먼저 볼 때도 있지만 뭐 가끔 가다가 일부러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. 근데 보통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가는 편이에요. 보통은 제가 임장 가기 전에 그래도 순서를 다 적거든요. 손품을 미리 팔고 가죠. 그러니까 임장은 가서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내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그냥 확인하는 작업으로 많이 가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미 거기서 저평가된 지역을 찾았을 거고 그 저평가된 지역을 찾았다면 그 안에서 저평가된 구 또는 동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저는 미리 찾고요.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뭐 먼저 그쪽을 먼저 도는 경우가 있죠. 왜냐면 그쪽에 내려서 많이 걸어야 되고 또 그렇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외에 저평가되어 있지 않은 동은 굳이 내가 걸을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차로 이제 분위기 임장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할 그런 내가 투자처로 찍은 저평가된 지역 또는 동 이런 곳들은 구역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먼저 가는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다음 세 번째, 임장할 아파트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? 매매지수가 10년 그래프로 이렇게 위아래 상승곡선, 하락곡선을 그려요. 그러다가 이제 이쪽 내려갔대.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하는 시점. 그런 지역이 있다면 좀 유심히 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미분양이 급감하는 지역이 있어요. 많지 않은 돈으로 내가 상승장에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이 보죠. 그리고 또 한 곳이 가격이 미친 듯이 정말 급등하는 지역이 있어요. 그 지역
바로 옆에 지역을 또 봐요. 유심하게. 옆에가 막 세종이 엄청 급등한다. 대전이라던가 청주라던가 막 이런 식으로 좀 옆에를 보는 편이에요. 그룹핑되는 지역들을 좀 보는 편이에요. 그래서 먼저 지역을 보고 그 지역의 아파트를 찾으러 가요. 왜냐면 어차피 아파트는 그 지역에 오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오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아파트를 찍기보다는 지역을 먼저 찍는데 좀 집중을 많이 합니다. 네 번째, 임장을 갔었을 때 주로 보는 매물이나 뭐 종목이 있냐. 저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가장 많고 당연히 시세 차익이 높은 아파트, 주택 위주로 보고요. 뭐 아파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. 구축, 신축, 분양권, 재개발, 재건축, 뭐 아파트일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것까지 두루두루 보는 편이에요. 한 지역이 저평가됐다.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매물들은 그냥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구축이든 신축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아파트이든 뭐 공시가격 1억 이하든 웬만하면 다 본다. 거기에 만약에 지식산업센터까지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본다. 보통 이렇게 임장 가기 전에 그냥 딱 선정을 하고 가요. 내가 지역 베이스로 갈 거냐 아니면 물건 베이스로 갈 거냐. 오늘은 어느 지역에 갈 거야. 뭐 대전에 갈 거야, 울산에 갈 거야. 뭐 이렇게 지역으로 잡고 거기에 있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거 다 보는 경우가 있고, 어떨 때는 오늘은 그냥 재개발만 보자. 재개발 중에서도 관리처분 인가난 데만 보자. 또는 뭐 만약에 아파트일 때는 25평 이상 또는 17평 이상만 보자. 뭐 이렇게 해서 갈 때도 있고요. 좀 목적을 잡고 가는 편이에요. 자, 다섯 번째, 보통 임장을 가면 중개소는 몇 군데 정도 들리는지, 거기서 뭘 물어보나요?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, 수강생분들이. 몇 군데 정도 들리냐. 사실 이건 대중이 좀 없거든요. 뭐 어떨 때는 많게는 뭐 5군데, 6군데, 뭐 적게는 한두 군데만 갈 때도 있어요. 보통 분양권이면 평형별로 뭐 타입별로 피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좀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최근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는지, 거래 방식이 뭐냐, 뭐 정상이냐, 다운이냐, 손피냐, 이거 잘 모르겠죠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거래 방식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, 그냥 피 주고 거래하는 정상 거래냐, 아니면 약간 불법적인 거냐, 다운으로, 그 다음에 또 합법적인 것 같지만 약간 불법적인 것 같은 그런 손피 거래를 하는 거냐, 뭐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이 분양권 옆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아파트들의 동향은 좀 어떤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보는 편이에요. 보통 재개발,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지금 진행 단계가 어떤지 실제로,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물어보는 편이고, 중개소장님 모르면 저는 조합까지 그냥 찾아가는 편이에요. 아니면 전화를 하던가 바로 거기서. 그리고 소장님한테 혹시 막 설명을 하잖아요. 소장님도 혹시 조합원이세요? 라고 물어봐요. 맞다 그러면 여기 살짝 구역은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. 그리고 사업에 방해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,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비대위 같은 것들. 나 반대합니다. 결사 반대. 특히 상가가 많은 곳들은 그런 게 많거든요. 왜냐면 그분들은 정말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좀 반대하는 그런 비대위들이 많이 형성되고 그래요.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, 아니면 없다면 좀 조짐이 보이고 있는지. 사업기간이 늘어나니까. 아직만 초기라면 건설사가 어디로 붙을 것인지, 뭐 대림이냐, 아니면은 뭐 힐스테이트냐, 뭐 레미안이냐, 일군 건설사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또 얘 또 피가 가격이 올라가냐 안 가냐, 막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또 특이사항 같은 경우 다주택자라면 뭐 무허가 상가 건물이 있냐 없냐, 그런 것들도 좀 물어보게 되고, 취득세 때문에 그런 물건은 있나요?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,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뭐 어떤 매물들인지도 물어보기도 하고. 그리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세가가 얼마 정도 형성되고 있어서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많이 물어보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할 때 그냥 전세를 한 구역에서만 물어보지 않아요. 그 소장님은 분명히 나는 맞출 수 있어요 자신감을 내비치거든요. 근데 그게 안 돼. 잘 안 될 때가, 어그러질 때가 엄청 많아요. 선생님한테 물어보죠. 선생님 얼마 맞출 수 있나요? 2억이라고요? 네, 알겠습니다. 라고 하고 바로 옆에 구역 가서 전 세입자인 척. 저 전세 살려고 왔는데요. 혹시 전세 요즘에 얼마 정도 나가죠? 같은 물건에 뭐 같은 평형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또 매수하려고 오는 입장이 아니라 전세를 살려고 하는 입장에서 물어봐요. 그러면은 한 뭐 2억 정도면 충분히 나가죠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, 요즘에는 2억도 힘들어요 막 이래요. 막 뭐 얼마 정도 나가요 물어보면 1억 8천 나갈라나? 막 이러거든요. 그러면은 그 소장님은 살짝 저희한테 호갱을 한 거야. 그리고 나서 또 돌아가가지고 다른 데도 막 전화를 하는 거죠. 매수자 입장, 그 다음에 또 세입장 입장, 뭐 이렇게 해서 계속
임차인 입장에서도 물어보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 형성이 이 정도는 되겠구나 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어요. 그걸 보고 내 투자금은 어느 정도 들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리고 혹시나 뭐 반전세라든가 월세를 또 세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KB 시세가 지금 현재 지금 얼마까지 찍혔는지도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래야지 뭐 은행에서 얼마를 받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물어보고, 물건이 정해지면 세입자가 언제 퇴거할 예정인지, 갱신권을 쓸 건지 말 건지. 왜냐면 이미 그 사람은 전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을 수 있거든요. 이 사람이 언제 퇴거 목적인지, 갱신권을 또 쓸 건지. 그러면 그 물건 말고 새로 세팅하는 물건을 가거나 뭐 그래야 되기 때문에, 뭐 아파트의 컨디션은 그 이유죠. 네, 먼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파트의 컨디션들을 좀 물어보는 편이에요. 그리고 6번째, 이런 것도 물어보시겠네요. 한 지역을 임장을 간다면 보통 몇 번을 가나요? 이것도 진짜 대중이 없어요. 최근에 뭐 유망 투자 지역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지역은 6, 7번도 갔었고요. 많이 갔었죠. 근데 뭐 최소 그냥 2번 정도는 무조건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계약 때문이라도 여러 번 가죠. 뭐 정말 괜찮은 지역이라고 하면은 뭐 기본 5번 이상? 최소 2번 정도는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것도 그냥 내가 공부하고 가는 것과 손품을 팔고 가는 것과 안 팔고 가는 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,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여행 가기 전에 패키지로 가면 갔다 왔는데 잘 기억이 안 남잖아요.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유여행으로 간다. 자유여행으로 가면 내가 막 다 조사하거든요. 여기는 일로 가야 되고 맛집이 요게 있고, 그러면 그 지역에 좀 기억이 많이 남아요. 내가 이거를 버스를 타면 교통은 이렇고 막히고 안 막히고. 그래서 자유여행처럼 임장 가시기 전에 손품을 파시고, 그리고 그 지역에 보통 한 번 가면 여행했을 때 다 느낄 수 있나요? 보통 안 그렇죠. 여러 번 가봐야지 그 지역, 그 구역에 대해서 충분히 여긴 정말 좋구나, 뭐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몇 번씩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7번째, 중개소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을 받을 수 있냐. 이런 것들은 정말 케바케라서 좀 그렇지만, 뭐 손품 잘 팔고 가셔서 소장님이 말하는 것들에 호응을 잘 해주면서 말이 끝날 때쯤에 또 계속 이어지게 내 정보들을 좀 한 번씩 투척을 해주는 거죠. 선생님 진짜 그런 게 맞나요? 호재가 이거 들어온다는데 그게 맞아요?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, 가끔 이 소장님이 나를 간보려고 할 때는 내가 팔았던 그 손품 정보를, 소장님 근데 거기에 분담금은 여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조합원이니까 이거 아니에요? 분양가 피가 지금 이 정도밖에 형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? 라고 물어볼 때도 있죠. 밀당이죠, 솔직히 말하면. 계속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팔고 싶지만, 근데 그 지역이 매수 우위냐 매도 우위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.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면 저한테 많은 정보를 줄 것이고,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면 소장님은 되게 소극적일 거예요. 많이 팔았으니까 이미. 그래서 뭐 그런 것들. 그리고 또 하나 있다, 참. 저는 투자자고 투자 서클 모임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 번 거래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어필할 때도 있었어요, 저는. 제 주변에 투자자 많다, 많이 데리고 올 테니까 나한테 좀 잘해줘라,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죠. 8번째, 투자자라고 내비치냐. 맞죠.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저도 시작할 때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실거주인 척하고, 뭐 지금의 아내, 그때는 여자친구죠. 뭐 신혼부부로 이제 살 건데 데리고 가가지고 마치 그 신혼부부인 척 막 하고 막 그랬었어요. 근데 그때 막 잘 설명해주는 중개소장님도 좀 많았었는데, 근데 대부분 그냥 좀 아이고 이제 사회 초년생이니 호갱을 좀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웬만하면은 뭐 모르겠어요.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들만큼 손품을 팔고 가기 때문에 그냥 아예 좀 밝히고 좀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편이에요. 네,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편이고,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에는 저 같은 과정을 겪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, 나중에는 저같이 또 밝히고 진행하실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9번째, 임장 가고 싶은 곳은 많은데 뭐 여러가지 뭐 아이 돌보고 직장 다니고 도대체 시간이 안 난다. 그럴 때 국대님은 어떻게 하셨냐. 특히 이제 아이를 가지신 그런 분들은 좀 힘들죠. 저도 그냥 혼자 싱글일 때는 그냥 갔어요. 주말에도 저는 잠깐 임장 간다 그러면 그냥 가버리고, 근데 막상 이게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까지 놓다 보니까는 이게 도저히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부탁을 했죠. 내가 처음에는 주말에 하루만 좀 빼달라. 그때 저는 15만 원을 줬어요. 아이 돌보미 선생님을 좀 쓰라고. 그리고 갔는데 그래도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. 그리고 애들 어린데 조금 애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,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. 그래서 좀 고민을 한 게, 저는 애들 재우고 난 다음에 막 새벽에 가고 그랬어요. 그때도 가보고 다양한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.
그냥 내 상황에 맞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떨 때는 아이들이랑 그냥 아싸리 여행을 가죠. 여행을 간 척 하죠. 간 척 해가지고 그쪽에서 뭔가 막 놀아요. 충분히 놀고 막 뭐 물놀이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. 놀고 난 다음에 이제 애들 잠들거든요. 그러면 얘기하죠. 나 저기 옆지역 잠깐만 보고 가면 안 돼? 물론 내려서 막 걸어다니지 못하는데 그래 분위기라도 볼 수 있거든요. 애들 잘 때 한 2시간 돼요. 그럼 차 끌고 움직여가지고 빨리 그 지역 상권, 교통, 그 다음에 애들 뭐 움직이는 거, 사람들 움직이는 거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아무리 바쁘지만 내 마음이 그쪽을 향하고 있다면 뭐 어떻게 하든 하지 않을까요? 뭐 정말 어려운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어려운 상황이면 전화 임장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네이버 부동산이라던가 뭐 카카오톡 부동산 이런 데 있잖아요. 근데 들어가셔서 다음 부동산 들어가셔서 로드뷰로 많이 보세요. 그리고 아니면 임장기 같은 거 카페라던가 뭐 여러 블로그 유튜버들 보면 임장기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.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보시고 마지막 10번째, 임장을 혼자 가는 게 좋나요? 아니면 같이 가는 게 좋나요? 근데 저는요, 뭐 이렇게 유망투자처가 나오잖아요? 그럼 무조건 혼자 가요. 왜 그러냐면, 일단은 내가 기동력이 빨라야 돼요. 최대한 많이 돌아보고, 중간에 막 들려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메모도 해놓고, 중개소도 많이 들어가고, 그리고 나서 또 이쪽 저쪽 비교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, 여러 사람이 있으면 특히 마음 맞지 않는 막 이제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동력에서 많이 딸리더라고요.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분위기 임장이다 뭐 이러면은 그냥 아내나 뭐 지인이나 친구나 뭐 부동산 관심이 좀 있거나 내가 상황에 놓인 그 옆에 있는 사람이랑 그냥 가는 편이에요. 뭐 이런저런 뭐 투자 생각 그다음에 제 마인드 같은 것들도 같이 한번 다 잡고요. 그리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오고요.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런 분위기 임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여행 같은 거죠. 여행 같은 거여서 그래서 혼자 갈 때는 진짜 전투적으로 가고 여러 사람하고 갈 때는 그냥 여행 간다 생각하고 그냥 쭉 둘러보는 편이에요. 어때요? 좀 이렇게 도움이 되셨을까요? 부동산 임장이라는 거는 정답은 없죠. 정답은 없는데 보통은 많이들 요즘 애들 이렇게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.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보면서 나만의 임장 그런 룰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탁탁탁탁 했거든요. 근데 막상 해보다 보니 또 그렇지도 않아요. 어차피 사전 조사하면서 내가 또 저평가 지역을 찾고 저평가 구역, 저평가 아파트까지 찾아놓기 때문에 막 가서 그냥 알아보는 정도, 확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하루에 뭐 한 지역이 뭐예요? 한 2지역까지도 돌 수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좀 돌아보는 편이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거에 압박은 느끼지 말고요. 즐겁게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도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응원합니다. 안녕.